지금 이 탈북어민 북송 관련해서 예, 계속해서 지금 수사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예, 여권의 공세도 있고 통일부에서는 사진 공개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상까지 네. 이 북송 과정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요. 네. 통일부에서 판문점을 넘어가는 네. 송환하는 그 장면의 동영상을 공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첫 번째로 통일부가 그 동영상 자체가 네. 개인이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개인이 3년 동안 보관해 네, 오던 네, 걸 네. 이렇게 하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찍은 것 같고, 예. 그리고 개인이 보관하다가 3년 동안 하는 것도 달리의 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통일부가. 네. 통일부의 본업은 안 하고 이런 오히려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이런 정쟁의 장으로 통일부가 걸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예.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2달 넘었으면은 통일부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통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것은 자기의 본업은 뒤로 두고 다른 걸 가지고 지금 과거를 가지고 그것도 자극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가 유심히 여러 번 봤는데 예, 예. 이것은 진짜 반인류 그걸 공개한 것 자체가 저는 반인권적이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북송하는 그 인원이 자해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도 네, 네. 비춰지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정확히 몇 분 들어보니까 네. 바닥에서 그 어딘가 머리를 박는 것 같은 소리도 나오고요. 네. 그런 장면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야말로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그야 본인들 스스로가 네. 반인권 행위다 하는 아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요. 통일부는 좀 제발 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네. 우리 민주당 TF에서 오후 2시에 통일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통일부를 방문해서 3년 만에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결과를 뒤집었잖아요. 네. 팩트는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예, 그 뒤집은 배경이 뭔지 네. 공무원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을 아하. 때요. 아마 통일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인지 예. 또는 위에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것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네. 그리고 또 통일부는 지금 본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큰 그 당면 과제 일부는 저는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 체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로 끼고 있잖아요. 이걸 그렇죠. 통일부가 앞장서서 풀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음. 과거 정쟁의 소용돌이에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들은 아하.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통일부 직원들을 뭐라고 욕하는가 하면은 네.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영혼이 없어 보인다. 아니 3년 전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해 놓고 네. 3년 지나서 정권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것이야말로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하거든요. 네. 저는 공무원들보다도 거기에 통일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지금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통일부를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내용으로 오늘 방문 내용이 나올지는 다음 주에 네.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쟁점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워낙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정의용 전 실장까지 네. 지금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 예. 4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예요. 네, 그렇죠. 이 귀순 의사가 없었던 거고 사실은 우리가 나포에서 내려온 거고 그리고 16명을 살해한 살인마다라는 표현을 다시 정의용 실장이 썼는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귀순의 진정성도 없고 이런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송을 했다. 또 북한의 요청도 없는 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정부 쪽 대통령실에 사실은 홍보수석이 직접 나와가지고 네, 뭐 그렇게 왜 호도를 하냐, 네, 왜 살인마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국내 우리 귀순 의향서 쓴 게 사실이면 우리 국민인데 왜 네. 사지로 몰아낸 거냐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시기적절하게 음.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당시 안보실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고 또 책임이 있는 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 사항을 그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 TF에서도 대응을 했었고 네, 또 국정상실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네. 대응을 했는데 제일 권위 있는 대응은 아무래도 정의용 안보실장의 얘기겠죠. 그렇게 그렇네요. 해서 그것을 좀뭐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진실이다. 뭐 이렇게 네, 보시는 진실이죠. 거고 그대로 예. 믿으면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는군요. 예. 그런데 뭐 결국 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네. 여권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뭐냐면 네. 아니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증거는 이게 검사해 보면은 네. 나올 수도 있는 거였는데 왜 국내에서 재판도 하지 않고 북쪽으로 북송하면은 잘못된 게 뻔히 보이는데 인권적인 면에서 봐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계속 펼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TF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입장이십니까? 이것은 사실은 16명을 중에 흉악범이잖아요. 흉악범이란 것은 거의 명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것도 그것이고 네. 본인들이 넘어와서 신문을 했을 때 그 개인을 둘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다르게. 장소에서 했을 때 네. 다 말이 일치하고 음. 다 본인들이 자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흉악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기순자로 볼 것이냐 네. 안 볼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순자가 아니라 흉악범을 저지르고 도피한 사람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북송을 시키는 거죠. 송환. 네.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가 조사의 단계입니다. 합동 신문 단계, 합동 조사의 단계. 네. 만약에 탈북자로 받아들인다면은 기순자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조사와 수사를 막 뒤섞어서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은 북한에서 넘어온 이런 것들은 조사가 먼저고 네. 조사를 해서 그 기순자라든가 탈북자라는 권위를 그 직책을 받으면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국내법에 의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가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조사는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그 기관이 같이 조사를 해요. 같이. 예를 들면 국정원, 네. 군 관련 정보기관, 또 군에서 있는 안보지원사령부, 경찰, 네. 해경 이런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합동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동신문 과정에서 탈북이냐 기순이냐 이거는 구분이 쉬워요. 거기서 예. 결정하는 건 조사. 예, 거기서 결정이 돼 버리면은 네. 이제 그다음에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기순자로 하겠다면은 범죄자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은 긴 네. 시간이 걸리는 아. 것이죠. 요 단계에서 이 인원은 흉악범이다. 네. 기순자가 아니다. 진정성이 없다. 탈북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결론을 내렸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아하. 관계자들은 조사와 수사의 구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가지고 뭐 5일 만에 북송시켰는데 너무 짧지 않느냐. 합동신문의 합동조사는 평균 5일 이내 다 됩니다. 그 많은 특히 어선들 넘어오고 하는 경우 평균 한 5.5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과정은 오래 걸리죠. 수사로 그렇죠. 그거는 넘어가면요. 뭐 또 이제 예. 어떤 객관적인 그래서 증거를 찾아야 차원이 되니까. 다른 문제를 뒤섞어서 조사한 거를 너무 짧은 기간에 하지 않았냐를 수사에 빗대서 뭐 다른 건 5개월, 6개월 걸리는데 왜 이렇게 짧으냐 이렇게 네.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하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아마추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근데 이게
국제법으로 네. 봐서도 이게 예. 반인륜적인 범죄다 이 얘기 예. 대통령실에서 예. 하고 있어서 예, 예. 결국 이걸 끝까지 좀 잡고 예. 이 대통령실에서는 예. 국제적으로도 호소하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법을 네. 법적 검토를 다 했었는데 네. 세 개 법을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세계법은. 예. 북한 이탈 주민법과 출입국 관리법, 네. 국제 난민 지위 협약. 아, 북한 이탈 주민법으로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 인원은 살인을 그것도 16명이나 죽인 인원이기 때문에 네. 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또 대한민국을 출입하잖아요. 공항 가면은 그렇죠. 비자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여권을 보여주고 출입국할 때 그 네. 출입국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출입국 관리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 국민들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염려가 있으면은 입국 네. 금지가 아. 가능해요. 예, 그래서 내용도 있고. 예, 비록 우리 국민이더라도 네.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든가 이런 염려가 있으면은 그 출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어요. 네. 교포들도 그렇고요. 아, 예, 그런 것들은 그래요. 예, 그다음에 국제 난민 지위 협약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제법과 같죠. 그러니까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인정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그 범법 행위를 한 경우는 네. 난민으로 인정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그 흉악범은 우리 국내에서 기순자와 네. 또는 탈북자로 인정하기가 아하. 어려운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흉악법이 옆집에 산다고 하면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공의 안녕에 예, 위협이 될 그렇죠. 수 있는. 그리고 이는 예를 들어서 기순자로 탈북자로 인정을 해서 우리 법정에 세웠을 때 법정에서 죄를 그 인정 그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본인들 진술만 있고. 그래서 심판 재판정에 가서 나는 그런 거 안 했다라고 번복해 버리면은 증거가 뭐 있으면 SI를 들어도 될 겁니까? 뭘 들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참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또 특히 북한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네. 보면은 고도의 이제 통치행위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좀 지지율 올리기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점점 이 여론조사를 3번 한 것 같아요. 네. 초기에 윤석열 지지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도움이 됐어요. 아. 최초에 얘기했을 때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요인 중에 한 요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네. 지난주에 한번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음. 거기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서해와 동해 이런 사건을 하는 것이 부정 여론이 5% 앞섰습니다. 긍정보다. 부정적인 건데 네. 이번 주는 10%나 부정 여론이 앞섰어요. 아하. 그건 뭡니까? 국민의 뜻은 민생,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삼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고물가, 네. 고환율, 고환율 또 네. 고금리 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이미 그 해결됐던 문제를 다시 꺼집어서 다른 관점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국민들은 피로해지는 거죠. 아하.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신정부가 들어섰으면은 네. 현재와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를 보는 거죠. 저는 늘 인생을 살아가든 네. 정치를 하든 우리 운전하잖아요. 운전할 때와 똑같다고 봐요. 운전할 때 어떻게 봅니까? 백미러만 보면은 아유,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주로 앞을 90% 이상 봅니다. 전방 주시해야죠. 전방을 90% 이상 네. 주시를 하고 백미러는 가끔씩 보잖아요. 필요할 때 예, 필요할 때 보고 슬금슬금 가끔 네. 보는 거고 사이드 미러를 수시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보는 횟수 한 98%는 전방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2% 정도가 그 사이드 미러들을 보는 거고 옆을 보는 거고
뒤를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방 주시보다는 백미러를 한 70% 보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좌충우돌하니까 아. 국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신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 옆에 탔을 때 네. 운전하는 사람이 전방은 안 보고 계속 백미러만 보고 있으면 옆에 사람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내리고 싶죠. 내리고 싶죠. 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원인을 알면 뭐 해결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듯이 국정운영 좀 하십시오. 네. 전방만 좀 바라보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사고가 안 나는데 네. 백미러를 계속 보고 아. 마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살아온 습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살아온 대통령이 네. 검사 출신이고 아. 또 대통령실이나 장관들 중에도 검사 출신이 많잖아요. 그래요. 검사들은 어떻게 살아온 겁니까? 과거의 행적을 수사하고. 수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 되면은 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아. 사람의 습관을 갑자기 못 바꾸잖아요. 특히 생각 습관은 잘 못 바꾸습니다. 그렇죠. 또 평생 자기 살았으니까. 잘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잘하는 것이 주특기. 수사잖아요. 과거 남 뒷조사해서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그 백미러만 보고 싶어 하는 거죠.